지금 이 순간 현재 시장에서 가장 핫한 이슈를 국내 최고 전문가를 모셔 살펴보는 엠스타그램 시간입니다. 엠스타그램 정말 있는 계정이니까요. 지금 바로 팔로우 눌러주세요. 자, 오늘의 주제 해시태그로 만나보겠습니다. 바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니셔티브 핵심 정책인 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은 일본 사례를 벤치마킹 삼았는데요. 일본 증시는 정책적 노력과 또 엔화 약세 훈풍에 힘입어 중국을 제치고 시가총액 기준 아시아 1위로 올라섰습니다. 국내 증시 역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으로 고질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한계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해법, 엠스타그램 통해 샅샅이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급변하는 시장의 핫 이슈를 집중 분석하고 이에 대한 투자 전략까지 세워보는 시간입니다. 엠스타그램 코너죠. 자, 여러분, 요즘 우리 국내 주식시장에 한 가지 키워드 있습니다. 바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인데요. 저 PBR 관련주들 많이 관심 받고 있고 실질적으로 이 제대로만 이 프로그램이 가동된다면 지긋지긋했던 한국 증시의 저평가,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이 주식농부 스마트컴 박영옥 대표와 함께 한국 주식시장의 저평가 이유와 해법 그리고 올해 국내 증시 전망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바로 들어가 볼게요. 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우리 대표님은 또 어떻게 바라보고 있어요? 이거 한번 좀 성공적으로 될까요? 이번만큼은요? 저는 성공적으로 된다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확신을요? 네. 네. 어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선거철이니까 네. 정부에서 이렇게 하는 게 네. 선거 끝나고 나면은 이게 위험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그러는데 최근에 지금 정부에서 네. 실시하고 있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네.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서 작년에 이제 대주주 공매제도를 이제 정상화시키고 네. 그다음에 그 대주 양도세 완화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더 나가서 이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통해서 네. 그동안에 이제 한국의 그 주식시장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이렇게 불명예를 안고 살았는데 네. 이제 그 부분을 이렇게 해소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저는 성과가 지금 가시적으로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네. 봅니다. 근데 좀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아예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그게 19일 날 발표될지 아니면 2월 말에 발표될지 모르지만 발표하는 순간 효과 없을 것이다. 이렇게도 바라본 분들이 계시는데 오히려 대표님은 상당히 여기를 좀 신뢰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네. 주식 투자를 하면은 네. 결국은 이렇게 그 재료와 네. 그다음에 아니면 이제 수급에 의해서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데 네. 그동안에 이제 우리는 크게 이렇게 성장을 이렇게 기업들은 해왔습니다. 근데 네. 수급의 그 물꼬가 닫혀 있기 때문에 거의 그 2000포인트에서 해년 그 10년 동안 크게 오르지 못하고 예를 들어서 미국이나 아니면 이게 하다못해 일본도 지금 중국도 매년 이렇게 5% 이상 성장을 해왔는데 우리는 그 2% 미만에 이렇게 성장을 해왔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어떤 그 수급의 허들이 그 없어졌기 때문에 저는 이제 한국 시장도 점진적으로 이 상승을 할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적절한 시기에 하나의 좋은 명분거리가 생겼다. 그렇죠. 수급의 측면에서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그래서 저도 이제 작년에 이제 정부에서 추진하는 게 어떻게 보면 그 대주주 그 요건 양도, 요건 완화와 그다음에 이제 금투세도 이제 폐지 제한이죠. 내년에 이제 폐지 제한까지 이제 이런 되니까.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사람들이 그 쉽게 이렇게 이해를 못 하는데 지금 물밑에서는 정말 있는 자본가들이 아니면 기업인들이 지금 크게 투자를 하고 있다. 그런 과정들이 이제 작년 연말에 주가가 좀 크게 올랐다가 연초에 한 10일 정도 빠졌다가 지금 최근에 역시나 했죠. 최근에 이제 KB금융 포함해가지고 하나금융지주나 신한지주 이런 은행주들이 그동안에 굉장히 저평가돼 있었지 않습니까? 배당도 이제 크게 받는데도 불구하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또 이제 그동안에 눌려있던 그 지주사 중심으로 크게 올라왔던 이런 부분들은 아마 그 새로운 자금들이 좀 증시로 이렇게 들어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크게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세계에서 가장 이렇게 저평가죠. 저평가돼 있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정말 제가 이제 그런 일을 많이 얘기하거든요. 저 PBR주를 얘기할 때 우리가 정말 이렇게 돈통이 100만 원짜리가 있는데 매년 10만 원씩 들어온다. 그럼 이 돈통의 거래가 우리나라에서는 30만 원의 거래가 되고 이게 이제 가까운 뭐 대만이나 이런 쪽에서는 한 220만 원대 거래가 되고 미국에서는 450만 원의 거래가 되는데 이런 현상들이 지금 이렇게 해소되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다시 그 근본적으로 가서요. 우리나라는 왜 지금까지 이렇게 저평가돼 있었을까요? 뭐 지정학적 리스크 이런 거 빼고더라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 이제 주식 투자를 하면서 그동안에 이제 뭐 지정학 리스크나 아니면은 주주 환원율이 낮거나 아니면 불투명한 기업 지배 구조 문제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지만 제가 판단하기에는 결국은 이제 우리가 이 자본시장에 대한 어떤 뭐 불신 아니면은 뭐 기업에 대한 불신 더 나아가서 이제 우리 사회에 대한 어떤 불신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그동안에 이제 주식시장을 많이 외면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주식시장은 이제 우리 기업인들 중심으로 자금 조달 창구 역할을 이렇게 하면서 오너 중심이죠. 하면서 이제 이렇게 성장을 해왔는데 이번에 이제 코로나 팬데믹이 오면서 정말 우리의 그 많은 사람들이 주식 투자에 임하면서 이제 해외도 투자해보고 국내도 투자해보니까 우리 기업의 문제라든가 자본시장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깨닫고 이것에 대한 문제를 지금 제기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부도 야 이건 아니다 해서 이제 윤 대통령께서도 그 신년회 때 증권거래소를 찾고 또 그 민생토론에서도 17일 날 와서 정말 이 증권시장이 이 어떻게 보면 상생의 장이다. 그리고 중서민이 정말 이렇게 자산을 축적할 수 있는 희망의 사다리다.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불공정하고 이 불합리한 이런 부분들을 해소해서 이 장기 투자할 수 있는 여건들을 지금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정말 이렇게 응원을 하면서 성원하고 하면서 믿고 따라가주면 정말 우리 코리아 디스카운트에서 프리미엄 시장으로 저는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주식농부 박영욱 대표님의 이 느낌, 이 지금 믿음이 저희가 신뢰를 또 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 투자 역사를 좀 보면은요. 처음 시작했던 금액이 4천만 원이었었나요? 뭐 애초에는 뭐 98년도에 4,300만 원 가지고 시작을 했죠. 4,300만 원으로 지금 거의 이제 평가액으로는 1,000억 가까이. 된 건가요? 뭐 많은 사람들이 제 자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는데 알 수 없지만 뭐 거기에 육박하는. 근데 더 놀라운 게 해외 증시는 안 하셨다고요. 국내 주식만. 근데 이렇게 저평가돼 있는 늘 맨날 속는다는 국장에서 어떤 그런 대성과를 올릴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이제 제가 뭐 이번에 이제 그 7번째 책 주주의 권리가 없는 나라라는 책을 좀 썼습니다. 뭐 정확한 표현은 주주 가치가 아주 불평등한 나라에서 이 주식 투자로 성공한다는 건 쉽지 않는 일입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저는 뭐 이제 증권사도 근무를 했었고 뭐 자산운용사나 자문사 기타 뭐 연구소에도 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투자 환경이나 기업 문화를 좀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지금까지 버티면서 투자를 했었고 이런 어떤 투자 환경이나 문화를 모르는 사람들은 대부분 투자하고 나서 크게 벌었다가 사라져간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버틴 정도가 아니라 지금 대성공을 거두셨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것은 이제 저 개인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말 농부가 농사질 때 투자에도 성공할 수 있는 어떤 투자 환경, 문화를 이렇게 만드는데 지금 애를 그동안에 이제 써왔고, 이제 그러기 위해서 이제 이런 방송도 좀 이렇게 하는 건데, 제가 이제 국내 기업만 이렇게 투자하는 이유는 제 모토가 이 아는 기업에 투자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는 기업에 또 투자를 하고, 이 투자하는 기간 동안 계속해서 그 투자한 기업과 동행과 소통을 통해서 그 믿음을 가져야만이 어려울 때 길게 투자를 해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뭐 해외 미국 주식, 미국 기업 가서 볼 수가 없잖아요. 물론 이제 알 수는 있지만. 그리고 또 저는 이제 대한민국 기업에 이렇게 투자를 해서 큰 부를 이뤘기 때문에 제가 이 주식 투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의 터전인 기업에 투자를 해주는 행위이기 때문에 나라도 우리 기업에 투자를 해줘야 되겠다. 저는 이 대한민국 주식이 정말 외국 주식과 이렇게 비교했을 때 굉장히 자산 가치나 수익 가치 대비해서 미래 성장 동력이나 이런 걸 봤을 때도 훨씬 유리한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투자를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저는 한국 기업에만 이렇게 투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150개 기업, 굉장히 많은 기업이고요. 섹터도 뭘 하나를 밀어붙이시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이거는 어떤 전략인 건가요?
이제 우리 삶이 그만큼 이게 다양해졌다는 예. 얘기죠. 그래서 우리 생활 속에서 찾은 기업들이거든요. 네. 저는 뭐 어떤 그 섹터를 이렇게 안 특별히 가려요? 두지 않고 네. 뭐 우리나라에는 뭐 세계 내놓아도 그 경쟁력 있는 기업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나하고 인연이 되고 네. 뭐 관련이 있는 이런 기업들을 찾아가지고 네. 투자를 해놓습니다. 사실 그 100여 개 기업이 넘다 보니까 네네. 과거에 뭐 이제 2010년도에는 한 3, 40개, 예. 뭐 2015년도에는 뭐 6, 70개, 그다음에 지금은 뭐 120, 30개 기업이 투자가 돼 있는데 네. 사실 저도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투자를 할 때는 적어도 내가 투자해놓고 이 편히 잠을 잘 수 있는 그런 기업을 선택해서 이렇게 투자를 지금 해놓고 150개. 기다린 것이 예. 뭐 지금 오늘의 이제 이런 결과가 이렇게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더 들어가고 싶은데 아마 여기서부터는 이렇게 단순히 이렇게 좀 룰은 안 될 것 같기도 예, 예. 한데요. 아까 올해 좀 많이 느낌이 다르시다. 네. 특히 올해 한국이 저평가를 벗어날 수 있는 것 같다. 이런 좀 어떤 그런 신뢰와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최근의 흐름 좀 보면은요. 특히 어제 오늘 뭐 그 밸류업 얘기 나오고부터 외국인 투자자들이 네. 가령 어제 이제 금리나 뭐 상반기에 없다. 이 정도로 강하게 미국 연준 쪽에서 반응이 나왔는데도 오늘 원달러 환율도 오히려 떨어지고요. 외국인들은 또 사고 이게 지금 그렇다면은 우리 대표님 생각에는 밸류업과 좀 연관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당연하죠. 지금 이제 이 뭐 투자를 할 때 정부 정책과 맞서지 말라라고 이제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예. 정부에서 어떻게 되든 이제 자본시장의 어떤 불공정한 행위들을 없애고 예. 그다음에 그 이제 재평가 2013년도까지만 받는다. 하더라도 예. 그 대주 조건 한도가 그 100억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2013년도까지는 있는 자산가들이 얼마나 투자를 해줬었는데 그게 이제 10억까지 네. 줄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이제 가족 합산해서 개인 그로 50억까지 확대가 돼 있기 네. 때문에 제가 이런 부분을 이제 설명을 할 때 저수지에 비유해서 얘기를 많이 합니다. 네. 그동안에 우리 자본시장에 돈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저수지로 말할 것 같으면 물이 없다 보니까 예. 정말 우리가 이 테마주 투자나 아니면 뭐 섹터로 바닥에서 가죠. 이렇게 몰려가죠. 팔딱팔딱 예, 예. 오히려 정말 이게 펀드 매니저들도 이런 테마를 쫓지 않으면은 아웃퍼폼 할 수 없다라는 이런 네. 생각들을 가진 시장이 우리였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어떤 허들을 다 없애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한 대주주 요건 완화와 그 금투세 폐지는 네. 정말 이게 나라와 국민을 살리는 저는 큰 일이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네. 이 수요와 수급의 어떤 허들을 이렇게 없애줬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는 그동안에 10년 동안 뭐 지수가 2,000포인트에서 항상 박스권에서 놀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앞으로는 뭐 이제 2,500, 3,000, 뭐 4,000, 5,000, 10,000포인트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출발점이다.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우리 주식농부 우리 박영욱 대표님께서 나오셨으니까 특히 올해 주식시장을 재평가받는, 재갑받는 원년이라고 보셨으니까요. 예. 아마 많은 투자자분들이 종목은 아니더라도 섹터라도 좀 찍어줬으면. 근데 이 궁금증이 좀 있거든요. 예. 올해 그럼 만약에 유망한 뭐 섹터 아니면 좀 나만의 탑픽 종목도 있다면은 좀 소개를 해 그래서 주시죠. 이제 예. 제가 뭐 이제 종목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예. 일일이 말씀드릴 수는 없고 예.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아시아의 네 마리의 용이 정말 이 싱가포르, 홍콩, 대만, 한국이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더불어서 이제 일본도 저편 디스카운트라는 그런 불명예를 안고 살았는데 벗어났죠. 예. 지금 기업 밸류 프로그램이 발동이 돼서 지금 뭐 3년 동안 네. 12% 이상 성장을 해왔지 않습니까? 우리도 똑같은 전철을 좀 밟았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그런 어떤 정부의 정책들이 이 정책들에 대한 신뢰를 가진다고 하면은 네. 외국 자금들 포함해 가지고 예. 새로운 어떤 우리의 이 부동 자금들이 네. 증시로 지금 이렇게 들어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예. 저는 뭐 30년 이상 내가 자본시장과 함께 해오면서 예. 그 느낌이 요즘 이제 옵니까? 그렇죠. 예. 요즘 이제 증권회사 가고 이러고 그러면은 예. 굉장히 북적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손바뀜이 오는. 그래서 저는 주식 투자로 성공하려고 하면은 네. 결국은 기업과 시간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네.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동안에 한국 주식이 굉장히 싼 기업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뭐 어떤 섹터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시장 지배력이 있으면서 네. 뭐 성장하고 그리고 또 배당도 주면서 네. 또 회사의 주주 환원 환원도 차원에서 하면서, 예.
자사주도 많이 보유하고 있고 네. 뭐 이런 기업들을 찾아가지고 투자해 놓으면 네. 저는 크게 수익이 날 거라고 보거든요. 그 동안에는 정말 우리가 이 테마주 중심으로 이 막 그 고깃대들이 이렇게 그 가다가 오고 뭐 가다가 오르죠. 이런 형태가 네. 있었는데 저는 확실하게 이제 개별 뭐 이렇게 종목 장세 중심으로 크게 이렇게 갈 거라고 봅니다. 그 이면에는 예. 이제 우리나라 뭐 이제 지주사들이 굉장히 저평가돼 있지 않습니까? 네네. 뭐 지주사들 포함해 가지고 네. 또 중견 중소기업들 중에 정말 훌륭한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금이 뭐 거의 한 7, 8천억 있는데 네. 시가총액이 2, 3천억, 3, 4천억 밖에 안 되는 기업들이 네. 많이 있거든요. 네. 이런 기업들이 저는 다 PBR 주주환원 1배 한다면? 2만 이상으로 저는 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당국이 상당히 좀 압박하는 정책도 필요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현금을 쌓아놓고 뭐 주주환원도 안 해왔기 때문에 저평가됐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걸 좀 압박을 좀 하고 뭐 당근과 그래서 이제 채찍. 물론 이제 그 우리가 시장이 이렇게 저평가된 요인들은 네. 그 기업의 어떤 그 이사들의 어떤 수탁자무 상법 개정 얘기를 많이 하고 있지만은 그 이사들이 저 여기서 좀 해야 네. 되니까 예.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신경 써라. 저희가 네네, 이렇게 파악하도록 그렇습니다. 하겠습니다. 예, 예.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